네, 그럼 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쭉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문제 인식, 실현 가능성, 성장 전략, 팀 구성. 보통 이거를 PSST라고 하거든요. 프라블럼, 솔루션, 스케일업, 팀. 이게 일반적인 어떤 지원 사업의 순서,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?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템을 어떤 이유에서 하려고 하는가? 이런 좀 출발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템으로 어떤 시장에 들어갈 거고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 솔루션인데, 앞에 말했던 그 문제, 프로블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,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냐, 우리 제품군 서비스가 어디까지 개발이 됐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입니다. 스케일업은 말 그대로 성장 전략이고,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국 다 사업이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.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떠한 구조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납득이 필요한 것이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성과를 만들 거고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지속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마무리는 이제 팀이에요. 사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제일 중요한 게 팀이에요.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어떠한 능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좀 소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좀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서 좀 큰 꼭지 중에 하나를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같이 써보시죠. 예,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부터 시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아이템 개요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로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하는지 다 충분히 서술이 되어 있긴 해요. 다만 처음에는 이런 뭔가 단어나 어휘들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.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뭐 핵심 기능, 성능, 고객 제공 혜택 이런 뭐 어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확히 뭘 쓰라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, 뭐 충분히 이런 단어들을 곱씹어보고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쭉 보고 나서 좀 각각의 그 파트에 제가 실제로 2020년도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, 이거 약간 비밀인데 저희가 1등으로 선정이 됐거든요. 사업비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됐던 그 사업 계획서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자료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개요 보면은 아이템 개요, 배경 및 필요성, 현황 및 구체화 방안,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, 그리고 대표 이미지, 삽입하는 란이 있고요. 그럼 다음 실제 파트로 가서 문제인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문제인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-1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창업 아이템 개발 구체화 배경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, 동기 등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. 이제 외부적 배경 및 동기는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게 사회, 경제, 기술적 관점,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, 기회 등이라고 나와 있고, 내부적 배경 및 동기는 내부적인 거죠. 그러니까 뭐 대표자의 경험, 뭐 우리 어머니가 뭘 했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, 가치관, 비전 같은 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배경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, 필요성, 제품 서비스를 개발,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간단하게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라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저희 계획서를 보시면은 개발 동기에 왜 수제 맥주인가가 첫 번째 꼭지였어요. 물론 지금은 이제 수제 맥주가 어느 정도 붐을 다 이렇게 겪고 좀 이렇게 주춤하는 단계에 있지만, 2020년 당시에는 수제 맥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좀 성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작성을 했던 개발 동기는 주류 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. 뭐 회식과 단체보다는 간단한 술자리를 선호하고 좋은 퀄리티의 술, 뭐 맨날 마시던 카사이트 말고
그런 거랑 이제 분위기 자체를 좀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.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좀 다양성을 요구한다. 이런 것들이 있었고, 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뭐 유통 채널이 확대가 되고 좀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나아지게 된 것도 있고,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나 타 더 수제 맥주의 선진국들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점유율이 높아서 우리나라도 이만큼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.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좀 외부적 배경과 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네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 5년 전 자료라서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, 이걸 보여드리는 큰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자료와 텍스트의 형태는 되게 서술형이잖아요. 우리 뭐뭐를 만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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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다면은 사업 계획서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, 압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문장과 단어들을 넣어야 해요. 그래야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, 많게는 수백 개의 계획서들을 볼 텐데, 쭉 내리면서 키워드들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, 또 이때 당시에 되게 지금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, 중요한 키워드에 보이드 처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쭉 몇십 개의 계획서를 보더라도 그 중에 하나 우리 걸 켰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의 중요한 키워드들만 봐도 우리의 계획서가 이해가 되도록 당시에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코칭을 해주셨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. 뭐 이미지나 참고 자료들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. 뭐 딱 이렇게 꺼내서 봤는데 줄글이 이만큼이야.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. 최대한 간결한 문장들과 거기에 이해를 도울 만한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평가에서 우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수제 맥주인가 해서 시작을 했죠. 그 다음에 동기는 그럼 왜 감자인가 였어요. 저희는 이제 감자 맥주가 사업 아이템이었다 보니까, 감자가 뭐 저희가 작성을 했던 거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당시엔 작성을 했는데, 솔직히 이제 와서 보면은 가격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뭐 차이가 없습니다. 가격 경쟁력,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보리 맥주보다 저렴하다가 첫 번째였고, 두 번째가 지역성. 우리나라 감자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원료 조달이 용이하다가 될 수 있고, 뭐 기존에 감자를 활용한 특산품이 단조롭다. 근데 우리는 새로운 특산품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, 지금은 뭐 감자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있죠. 네. 감자일랜드는 밀렸나요? 감자일랜드는 이제 열심히 그 이제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를 사용해서 좀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고, 뭐 좀 지역의 특산품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, 또 기능이 뭐 나트륨이나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차별화할 수 있다, 이런 내용들로 동기를 적었습니다. 와, 진짜 한 5년 만에 이 계획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. 예, 다음 1-2번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현황 분석이에요. 그래서 이제 또 파란 글씨를 잘 유념해서 봐야겠죠. 제품, 서비스, 개발, 구체화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 혹은 고객에 대해 제공할 혜택과 그 행위를 제공할 세부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,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, 상황 및 특성, 경쟁 강도, 향후 전망, 고객 특성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말이 되게 어렵죠. 그래서 저희 계획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약간 이 세부 그 주제명이 바뀌긴 했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에 했을 때는 창업 아이템의 목적, 필요성이었는데 24년에는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, 뭐 들어간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템의 필요성을 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한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감자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계약 농가에게는 수익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, 또 감자의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서 이런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겠다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감자가 좀 촌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져 있고 비문명적이고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친근하게 풀어서 로고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좀 B급 감성의 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어서
좀 이런 기존의 감자와 강원도의 이미지를 좀 친근하고 보다 귀엽게 좀 바꾸겠다라는 포부가 여기 담겨져 있네요. 그 다음은 실현 가능성입니다. 이제 이 창업 아이템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준비됐어?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세부적인 내용은 파란 글씨 꼭 잘 읽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저희 레시피와 특징을 적었습니다. 그래서 맥주 이름이 웃기네요. 꽃을 든 감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시에 집에서 이렇게 막 20리터짜리 들통에다가 막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맥주를 만들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감자 맥주 레시피예요. 그래서 이때 뭐 어떤 재료를 얼마나 써서 어떤 홉을 넣고 만들었다 이렇게 좀 레시피를 도식화해서 표로 작성을 했고요.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좀 표나 그림이나 도식 같은 걸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맥주를 만들어 봤고 이런 제품도 만들어 봤어 라고 좀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우리는 이제 이런 조사도 해봤어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잘랜드의 개발 전략은 뭐 시장에서 선호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부드러운 스타일로 갈 거고 뭐 이런 특성들을 살려서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해. 우리는 기술적으로 뭐 기존 맥주의 제조 방법에다가 감자 당화를 위한 특별 공정을 합쳐서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이거는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야.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있어 보이고 좀 준비가 된 것처럼 많이 어필을 했던 파트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이네요.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.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 분석부터 시작을 했어요.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뭐 12년에는 7억 규모였고 15년에는 218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633억 원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.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수제 맥주 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어. 이렇게 좀 시장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장 내에는 이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강점은 감자를 원료로 한 맥주라는 어떤 차별성이고 우리는 우리 경쟁사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가 좀 저희 어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포부를 좀 사업 계획서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네. 물론 솔직하고 이제 사실 적시만 하는 게 물론 당연히 맞는 방향이지만 뭐 계획이잖아요. 우리가 이제 계획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계획이 큰 게 평가자 입장에서 더 좀 마음이 쓰이겠죠. 네, 다음은 성장 전략입니다.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나와 있네요. 그래서 개발 혹은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이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고객 반응이 이랬어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층과 타겟 시장과 시장 진출 판매 전략을 구성을 했어. 그랬더니 우리의 주 소비자층은 이렇고 주 타겟 시장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뭐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성을 내세워서 관광 상품화하고 또 제품 라인을 다양화할 거고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페어링할 수 있는 안주 메뉴도 만들 거고 차별화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야.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성장 전략 파트에 해당했던 내용입니다.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이 있었는데요. 24년도에는 없긴 하네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에 갈 때는 고객 세그먼트를 재설정하고 뭐 제품을 보완하고 유통 경로를 확보해서 동남아에 있는 유명 바틀샵을 위주로 판매 시스템을 구현할 거야. 뭐 이런 내용들, 뭐 글로벌 버전의 홈페이지를 런칭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제 사업 전체 로드맵인데요.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은 이제 이 지원 사업 협약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좀 종합적인 목표나 추진 일정에 대한 계획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나 뭐 창업
패키지 강좌 이런 거 보시면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계획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더 주요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이제 저희가 2020년 당시에 좋은 점수로 선정이 됐던 저희 계획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관점일 수도 있어요. 다만 근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이런 저희 계획서를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구성입니다. 뭐 팀이 제가 연상 좀 초반부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도 당시에 대학생 신분이었어요. 대학생이었다가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이력과 뭐 성과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쓸 수 있었던 거는 뭐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전에 도전했던 창업 경진들 수상 이력들, 그리고 뭐 맥주 자격증반을 수료한 수료증, 뭐 창업 관련된 강좌 수료한 수료증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어필을 했던 여기 기록이 나와 있네요. 그래서 뭐 최대한 본인의 뭔가 이력과 경력, 학력, 노하우, 기술들을 많이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팀원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앞으로 채용할 뭐 예정된 팀원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고 이제 마지막이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이네요. 이게 2020년에는 없었던 건데 요새 아무래도 좀 사회적 가치나 ESG 경영 같은 게 많이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포함이 된 것 같고, 뭐 기업 설립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 등을 위한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환경, 사회, 지배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계획 같은 것만 서술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 정도까지가 사업 계획서를 같이 좀 보고 저희가 2020년도에 같이 도전을 했었던 저희 자료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사업의 전문가도 절대 아니고요, 컨설턴트도 아니고요. 저희는 다만 저희가 도전하고 선정됐던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답이고 이게 저한테는 어떤 전략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직접 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계획서를 똑같이 가져다가 내용을 바꿨는데 선정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정말 저희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혹시라도 이제 더 많은 정부 지원 사업과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댓글도 좋고 조금 더 편하게는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는 선 안에서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혹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,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,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희도 이제 강원도 춘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열정은 가득한데 물어볼 곳은 없고 막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저보다 형님 누님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뭐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그냥 뭐 형 오빠라는 생각으로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